안녕하세요. 사진가 현정범입니다. 현쌤의 Q&A 코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아벨이 설명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형이상학적인 아니면 사진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런 질문들 세 분을 꼽았습니다. 포토그래퍼 K님, 안철환님, 매콤한 백생님, 이 세 분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진학과에 다니시니까 보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유명 작가들, 또 국내의 유명 작가분들이 찍은 사진과 제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더 잘 찍은 것 같다, 그분보다, 내지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술가들한테 어떤 예술적 총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어떤 분이 한 주제를 갖고 찍어서 그분이 유명한 사진작가가 됐다고 해보면, 과연 그분은 처음부터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정도의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분도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몇십 년을 표현하고 연구하고 또 사진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그런 총체가 쌓였을 거라는 거죠. 어떤 식당에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집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면 아마 그 식당 주인은 감사합니다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니 뭐 대통령이 가서 와, 이 집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다음날 프레카드에 이렇게 대통령이 맛있다고 한 집, 아니면 방송에 나온 집 정도의 홍보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어떤 무게에 따라서, 그 사람 총체에 따라서 틀려지듯이 작품에 대한 가치는 그 시대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사진은 나도 찍는데 왜 내 사진은 친구들이 준다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작가의 사진은 제 사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몇 천만 원에 거래가 되는가? 아마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뭐 어느 카페에서 아니면 동호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서, 아니면 뭐 사이트에 일면에 아니면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그 가치를 매겨지는 건 아닐 겁니다. 꾸준한 노력. 그래서 사진 작가들 아니면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죠.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칼럼도 적었었고, 그 10년간 뭐 강연도 했었고, 끊임없는 자기 표현, 또 자기를 어필하고, 우리의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조건 나이가 먹는다고 총체가 쌓이지는 않겠지만, 그 세월만큼 꾸준한 노력, 아니면 자기가 얼마만큼 이걸 사랑하고 좋아했는지에 대한 그 어필은 아마 프로필이 또 결정해 줄 수도 있고, 전시회가 결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누구 공모전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큐레이터의 눈에 띄어서 유명해지신 분도 있을 거고, 시대가 결정해주는, 사진도 옛날에는 사고 팔리는 작품으로서 가치는 없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진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답을 드렸고요. 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진중한 답을 얻고 싶으시면, 그죠? 이번에 공개 강의에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 이제 학도라 하면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데, 공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위를 얻기 위한 공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그걸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한 공부들이 있죠. 근데 사진, 이제 예술 계통은 특히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아니면 젊은 분이시라면
저는 이 아카데미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출신이 되면 또 따라다니는 어떤 멍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문학과를 전공했다. 이 어문학 계열도 늘 그걸 사용하고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각작용에 의해서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영어학과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평생 영어 잘해야 돼, 영어 잘하겠지 하는 타인의 시선에 집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으실 텐데, 사진학과 학문을 공부하는 곳일 텐데 사진 잘 찍는 걸 공부하시려면 제 입장에서는 뭐 스튜디오 취직을 하시는 게 빨리 느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진학과, 사진에 대한 어떤 본질이나 깊은 어떤 사유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 사진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밖에 나왔어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 자, 우리는 사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사진이 좋다는 말, 나 스포츠가 좋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포츠가 좋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안에 나는 야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아니면 수영이 좋아. 왜? 그 안에 룰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사진 안에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거든요. 뭐 순수 파인아트도 있을 거고, 광고도 있을 거고, 또 그 사진 안에서 뭐 인물, 풍경, 그 안에 룰들이 다 틀린데 그 룰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사진이 좋다, 난 미술이 좋아, 좀 막연하죠. 난 미술 중에서도 조소가 좋아, 동양화, 뭐 유화가 좋아, 수채화가 좋아, 아니면 뭐 조각이 좋아,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사진만 오면 너무 막연하게 사진에 대해서 큰 틀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사진 안에서도 나는 기계가 너무 좋던지, 그럼 이 기계를 만드신, 카메라를 만든 분들을 만나서 아마 설명을 좀 듣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테고요. 아니면 사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진학과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과연 본인이 어떤 사진의 장르, 또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본인에 대한 물음을 좀 깊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짧게나마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뭐 시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사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려도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역시나 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큼 사진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넋두리, 뭐 본인도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이거는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될 얘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소주 한잔 하면서 사진에 대해서 밤새 수다를 떨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질문 중에 읽어가면서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죠. 처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 필름 사진을 평생 하면서 초상만 찍으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또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하기가 참 힘들죠. 사실은 좋아하는 일과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할 때 우리는 자아실현한다, 자아실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상 사진만 찍으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해보셔야 되죠. 이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될 거, 또 하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신 것 같고. 취미로 사진을 찍게 되자 직업으로 삼고 싶었고 한 웨딩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면접 당시에 오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사진과 많이 다를 것이다. 자, 알고 지낸 건 뭐고 다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매콤한 백생님처럼 내 생활도 되었으면 해서 저도 상업사진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웨딩도 찍었었고, 프로필도 찍었었고, 공연 사진도 찍었었고, 모델 하우스 사진도 찍었고, 아마 저는 돈 되는 사진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던 어떤 딜레마, 아니면
힘든 부분은 나를 위한 사진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사진을 찍고 있는 나를 발견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직업을 그냥 다른 걸 하나, 먹고 사는 직업을 하나 하고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그런 걸 하고 그냥 내가 즐거운 사진을 찍었으면 더 행복했겠다. 사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면 내가 행복했던 일이었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진에 대한 강연, 또 나를 위한 사진, 또 저와 사진 찍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즐거움을 맛보죠. 이건 가벌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즐기는 거죠. 즐기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찍지 않고 나를 위해서 찍었는데 이걸 봐줄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그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사진 참 힘듭니다. 왜? 나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학과 학생 앞에 질문자처럼 사진학과를 가면 제가 못 가르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광고 사진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졸업하고. 이게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생활과 내 조음이 연결이 될까? 자, 동네 아는 형 붙잡고 술 마시며 할 이야기지만, 제가 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50줄이 다 돼가니까 조금 사진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또 얘기가 옛날에 10년 전에 강의할 때 얘기와 지금 얘기할 때 얘기가 좀 틀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언제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같이 뭐 술이 아니라도 차라도 한잔 하면서 사진에 대한 즐거운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가져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미흡하지만 좀 제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바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